예, 지금 시간이 2018년 12월 7일. 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슈가 많은 가상화폐 먼저 볼게요. 자, 달러부터 볼까요? 달러. 전봉의 저점이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월봉 기준으로 전월의 저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어, 이제 손절이 나와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월 달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희망을 갖고 12월을 시작을 했는데, 예, 12월 달 됐더니 지금 다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에 사셨던 분들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던져요. 지금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투매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월봉의 전월 저점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무너졌으니까 월봉만으로 보면 지금이 최저가예요. 어쨌든 최저가인데 어딘가에서 튕기겠다라고 보여지는 가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은 하락하면 어디까지 하락할지 몰라요. 확산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대로 가겠죠. 자, 어제 계산했던 거를 좀 연장해서 볼게요. 이게 아닌데. 자, 됐죠? 이제 캡처를 뜨겠습니다. 우선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이 산정이 안 돼요. 가격이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시간을. 자, 저가는 여기, 예, 여기서부터 내려갔고요. 고가는 여기서부터 내려갔어요. B. 누가 이거 장난조로 얘기하시잖아요. 예, 여기에요. 여기 쭈루루루루루루 그죠? 자, 이게 고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저가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서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때 이야기했던 거는 563불이었죠. 563불.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B의 고가가 얼마인지를 볼게요. B의 고가는 이거거든요. 예, 3003불. 예, 3003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도 않는 저 봉을 한번 찾아본 다음에 이봉이네요. 이봉의 저가니까 잠깐만요. 저가 맞나? 610불이요. 610불 맞을 거예요. 예. 610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예, 저점을 기준으로 하면 목표가는 610불이 되는 거고요. 지금이 3,456불인데 저게 610불이 된다라는 거는 여기서 5토막이 더 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가상화폐가 계속 내려간다고 하면 목표는 거기가 되죠. 근데 멈추면 거기 갈 이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가깝게 보이는 애는 아까 고가죠. 이봉의 고가니까 3,003불. 지금은 기준이 아마 이봉이 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진 가지 않을까요? 예. 지금 상태에서 저점이 무너졌다면 튕길 수 있는 자리는 이 3,003불 요 아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3,000불 아래는 보세요. 3,000불 아래는 보시고 나서 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시간을 계산해 볼게요. 시간을 보자고요. 자, 여기 빼고 여기요. 여기 A 구간 빼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쭉 그죠?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는 이게 하락장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락장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신 이 몇 개월이에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의 흐름은 그냥 하락장이었던 거예요. 하락장. 근데 하락장에서도 파동은 있잖아요.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오르면 상승장이라고 착각하고 내리면 하락장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그냥 계속 주가만 보면서 일희일비 했던 거죠. 특히 일봉으로 보면 이런 사이클이 전혀 안 보여요. 이거는 월봉 단위로 보니까 이게 수개월의 시간들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구분이 되지. 이거를 일봉으로 보고 있으면 보이겠어요? 이게 봉이 몇 개인데 하나당 30개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210개의 봉을 보는 거예요. 210개의 일봉이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봉을 보고? 네,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일봉을 보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분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사람들 중에 막 일봉을 보고 막 차트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장을 분석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 그 상승장, 하락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 달 단위가 아니에요. 상승장이 오면 한 4년 정도 와요. 4년.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대세 상승이 온다 그럼 한 4년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4년 정도의 차트를 어떻게 일봉으로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가격 말고 시간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시간을. 자, 지금 이거 하락이죠. A. 이거 B죠. B. B는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파란 선. 자, C도 하락하고 있어요. B와 C가 모두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은 상승장 아니에요. 이번 달도 하락장인 거죠. 그러니까 12월 달도 하락장이니까 매수하면 안 되겠죠. 저라면 매수 안 하겠어요. 12월 달에는. 그냥 가족들하고 가상화폐를 다 잊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낫지. 이거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대로 계속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12월 달에는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최선. 자, 이 봉이 12월 달이 끝났는데 이렇게 아랫꼬리 달고 양봉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매수해요. 예, 12월 달에 사시면 안 돼요. 12월 달에 이렇게 양봉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1월 달에 사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음봉이 나다가 12월 말 갔더니 크리스마스라고 막 엄청 올라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인간이 하락이라 그랬는데 올랐네? 그게 아니라 아, 이제 오르려고 준비하는구나 생각하시고 1월 달에 사시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내려가면 살 필요 없는 거예요. 물리신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본인이 물렸는데 그걸 제가 팔아라 마라 어떻게 해요? 팔으라고 했는데 12월 달에 양봉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무실 오셔가지고 깽판 치실 거잖아요. 그죠? 12월 달에 양봉이 나버리면, 그죠? 사무실 와가지고 너 가만 안 두겠어 하고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홀딩 하세요 그랬는데 밑으로 쭉 내려서 음봉이 났어요. 그래도 사무실 찾아오실 겁니다. 가만 안 두겠다고.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죠? 왜냐면 모르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구간이면 조건식을 드리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이건 저도 모르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는 구간에 제가 함부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했다가 정반대로 움직이면 사무실이 문이 튼튼하지도 않거든요. 유리문으로 돼 있어서 금세 깨져요. 큰일 납니다. 큰일.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위도 열려 있고 아래도 열려 있어. 네,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의 구조는 위도 자유롭고 아래도 자유롭죠. 제가 원하는 구조는 아래가 자유롭지 않아야 돼. 아래로 내려가는 게 자유롭지 않아야 그래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밑에가 뻥 뚫려가지고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요. 이번 달 지난달 말부터 얘기했잖아요. 올봉의 아래 꼬리가 부족하다고. 장대 음봉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렸죠. 예. 장대 음봉 뒤에는 거래하면 안 돼요. 거래를 해야 될 봉은 그 봉이 아니고 그 다음 봉이야. 그래서 그 다음 봉에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매수할 수 있는 거고, 매수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면 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은 패스예요. 예. 12월은 무조건 패스. 오르든 내리든 여러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시면 돼요. 기도만 하세요. 야, 이거 제발 올라다오. 이렇게고, 저기, 옆 카페에 있는 그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손절해라. 이렇게 나오면 돼요. 자, 정경배 씨가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식과 코인의 거래 시간의 차이점. 가격 변동성의 차이는 있는데 월봉은 너무 느린 것은 아닐까요? 주봉이 대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경배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는 반대예요. 그 생각에. 왜 그러냐면요. 잘못되면 몇 개월을 들고 계세요. 응? 본인이 투자했을 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칼같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일봉으로 거래한다라는 거는 딱 잘못됐다라는 순간이 오면 그냥 무조건 매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해. 본인들이 매매하시는 습성을 잘 보시면 손절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손절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머릿속에는 늘 좋은 생각만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매매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퍼센티지로 따지세요? 손절을? 손절은 퍼센티지가 아니에요. 손절은 이 게임에서 내가 졌다라고 판단될 때 하는 거죠. 본인이 들어가는 시점으로부터 이 판에서 나는 졌다라고 판단되면 손절을 해야 되고요. 아냐, 아직 안 졌어. 그러면 안 팔아요. 왜 팔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부분 손절선은 저가예요.
전봉의 저가. 그러니까 하락이라는 거는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아요. 자, 주가가 움직이는 단계에서 전봉의 저점을 깨기 전까지를 조정이라고 보세요. 조정. 그죠? 근데 붕괴하면 하락이야. 그러니까 나는 조정일 때는 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락이면 손절해야 돼.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규칙만 지키시면 돼요. 자, 나는 조정일 때 매수해. 근데 하락이면 손절해. 자, 월봉을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가 D라고 할게요. 그럼 D는 11월 달에 저점이죠. 그럼 12월 달에 어디서 매수해요? 예, 시가로부터 D로 가까워질 때. 이건 조정이니까. 그러니까 D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매수인 거죠. 근데 D가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하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 라인이 손절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거래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그렇다고요. 그러면 언제 매수해요? D에 가장 가까울 때. 매수를 하실 때는 D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손절폭이 작아요. 주가가 D에, 그러니까 코인의 가격이 D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손절할 수 있는 폭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미 나는 손절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요. 왜? 전봉의 저점을 아니까. 그죠? 나는 이미 전봉의 저점 값을 알아. 그러면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전봉의 저점까지의 폭이 손절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거래 안 하셨잖아요. 아무 데서나 샀죠. 아무 데서나 샀잖아요. 사람들이 오른다라고 하니까 그냥 샀어요. 그러니까 손절 폭을 몰라요. 내가 일봉을 보고 산 건지, 주봉을 보고 산 건지, 월봉을 보고 산 건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지지에서 산 건지, 저항에서 산 건지, 그것도 몰라요. 그럼 어디서 손절해요? 없는 거죠. 왜 그게 퍼센티지가 돼요? 사람마다 손절폭이 다 달라요. 왜? 매수가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저점이 깨지게 생긴 봉이 있고 어떤 봉은 저점이 안 깨지게 생긴 봉이 있어요. 그러면 저점이 깨지게 생긴 봉은 저점을 깨겠죠. 가능성이 80%가 넘을 거니까. 그럼 그건 사면 안 돼요. 어차피 손절할 거라서. 그쵸? 근데 딱 봐도 얘는 저점이 안 깨질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이 보면 구분이 돼요. 눈으로 보면 아, 이거는 쉽게 깨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딱 보면 아, 이거는 90%는 저가가 깨지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자, 지금의 월봉을 보면 이건 저점을 깨려고 만든 봉이에요. 애초부터. 이렇게 만들면 90%는 깨져요. 그럼 어차피 깨질 건데 위로 얼마나 오르든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윗꼬리가 얼마큼 길든 상관이 없다고요. 얘는 깰 확률이 무지 높은 봉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의사를 전달해야 돼요? 이거 깨지기 쉬워요 라고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봉은, 이렇게 그린 월봉 차트는 지난 한 20년? 2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잘 깨지더라.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든 다우 지수든 이런 식으로 월봉을 그려놓으면 한 8, 90%는 저점을 깨고 난 뒤에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전달해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르면 무시해요. 저 사람이 뭘 알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도 존중해야 돼요. 어차피 본인 돈이니까. 제 돈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보면 제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이 아니니까 상대방이 사시든 파시든
홀딩하든 손절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상대방의 감정에 이입돼서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냉정하게는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죠. 상대방에게 계속 이건 오를 거예요, 이건 좋아요, 이건 2천만 원가요, 이건 3천만 원가요, 그렇게 계속 얘기해주면 현명하게 판단할 수 없어요. 계속 사요, 그러면. 왜? 더 싸니까. 2천만 원 갈 건데 300만 원 가면 더 싼 거잖아요. 계속 산다고요. 50만 원 가면 어떡할 건데요? 100만 원 가면 어떡할 건데요? 생각하고 있어야죠. 그게 먼저라고요. 오를 거다라는 거에 취해서 계속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됐을 경우에 나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충분히 가지고 길게 보셔야 돼요. 이미 1년 물려있고 6개월 물려있고 3개월 물려있고 이미 그렇게 물려있는데 왜 이게 한 달 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달 안에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6개월, 7개월, 8개월 보유하고 빠져나올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봉이나 일봉 보지 말라고요. 왜 봐요? 하루에 100% 가요? 못 가. 100% 가도 여러분들 손실이에요. 10배 가야 본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세요. 월봉이 멈출 때가 와요. 뭐 이거 천년만년 떨어져요? 안 그래요. 멈출 거라고요. 언젠간 멈춰요. 그 멈췄을 때가 바닥이에요. 그죠? 바닥은 우리가 저게 바닥이야 라고 해서 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이 되면 올라요. 그죠? 바닥이 되면 오른다니까요? 그러면 저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거 바닥같이 생겼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럼 그 바닥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 하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무너지면, 아, 내가 바닥을 잘못 봤네? 그러면 다음 전략을 가동해야죠. 어떤 초보자가 있어요. 근데 그 초보자가 뭐라 그랬냐면, 저점을 선언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믿으세요? 저 바닥에 돈이 얼마가 돌아다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얼만데, 예? 어떤 초보자의 말 한마디에 저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겠냐고요. 그죠? 차 안에서 방송하고 지금이 저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점이 돼요? 돈은 거래소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의 입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거래소를 보세요. 월봉 차트 하나만 켜놓고 보시라고요. 양봉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뭐가 어려워요? 왜 사냐고요? 왜 바닥이 다져지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상상하고 먼저 들어가서 왜 그 고생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 사잖아요. 지금 제가 가상화폐를 살려고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여러분들 돈으로 같이 하면 가치로 따지면 굉장한 돈이 됐어요. 왜냐하면 10토막이 났으니까. 그쵸? 10토막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원금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으로 따지면 이제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가치로 따지면. 왜 기다리는 사람이 바본가요? 기다리는 사람 바보 아니에요. 왜 못 기다리냐고요. 왜 스스로 불안감에 휩싸여서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계속 내리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건 지금의 가격이 아니라 지금의 가격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예요. 그죠? 지금의 가격이 비싸도 미래에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사야죠. 반대로 지금의 가격이 싸도 이게 미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면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싸다, 비싸다의 개념은 가격의 개념으로만 보면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가격과 시간을 연결해서 봐야지. 근데 지금까지 저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차트라는 걸 분석해 보면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차트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분석을 할 때 보면 거래량을 분석하는 지표가 있고 가격을 분석하는 지표가 있어요. 근데 시간을 분석하는 지표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락 시간인지 상승 시간인지 이게 오르기 좋은 건지 내리기 좋은 건지 절대 구분 못 해요. 예, 다이버전스가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월봉은 상승하고 싶어 해. 근데 주봉이 내려야 돼요. 그러면 주봉은 내리면서 주가는 올라가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주봉은 지표가 내려가요. 지표는 내려가. 근데 주가는 올라. 왜 그래요? 월봉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주봉의 하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월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봉이 하락해야 될 상황이면 지표만 하락하고 주가는 오른다고요. 왜? 월봉은 지표도 상승이고 주가도 상승이거든요. 그러면 월봉이 올라가야 되는데 주봉이 방해한다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무시한다고요. 그렇게 무시하면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주봉은 내려가야 되는데 일봉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일봉의 지표는 올라가고 주가 떨어져요. 왜? 주봉 내려가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지표는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면서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는 거는 시간이 각기 다른 봉의 힘이 서로 다른 거예요. 주봉과 일봉의 차이, 주봉과 월봉의 차이, 일봉과 월봉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표와 주가가 거꾸로 움직이는 것. 근데 그런 거 설명 안 해주잖아요. 그냥 이게 하락 다이버전스고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운다고요. 이게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가를 어떻게 외워요?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예? 일봉만 32분의 1이에요. 32분의 1. 그러면 주봉까지 합치면 1024분의 1이에요. 그 월봉까지 합치면요. 36,000 뭐 나올걸요? 가장 쉬운 방법은 큰 봉을 보는 거예요. 자, 일봉을 가지고 주봉을 상상하고 일봉을 가지고 월봉을 상상하는 것보다 주봉을 보고 월봉을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죠? 월봉 하나, 주봉 하나를 보는 게 일봉 20개 앞을 상상하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발 보세요. 봉 하나 보면 해결되는 문제를 왜 상상하고 힘들어하냐는 거죠. 보세요 그냥. 이게 양봉인지 음봉인지. 자, 지금 음봉이죠. 이거 양봉 날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이거 양봉 날 때까지 안 쳐다보면 돼요. 얘가 양봉이 날 때가 돼야 여러분들이 사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으로 보세요.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가요. 왜? 매트릭스 상 1이니까 이제 방향은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만 매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다음 달도 매수가 안 돼요. 자, 1월 달도 매수는 못 해요. 1월 달에 매수하려면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번 달에 양봉이 나야 돼요. 그죠? 이번 달이 양봉으로 끝나야 돼. 그러면 시간을 제끼고 봉의 구조를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월봉이 양봉이 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성립되면 1월 달에 매수할 수 있어요. 자, 음봉으로 끝났다. 그러면 매수 못해요. 1월 달도. 예. 그러면 매수는 어디로 가요? 2월 달로 가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그 책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양봉바닥, 음봉바닥. 기억하시죠? 양봉바닥으로 매수하는 방법과 음봉바닥으로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바닥이죠? 일단 이 1번이라는 게 바닥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양봉바닥의 형태를 그리면 이렇게 양봉이 날 거라고요. 그죠? 이게 이제 12월 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음봉으로 끝나면 이렇게 끝나겠죠? 이렇게 끝나고 여기에 보너스를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아줬다고 쳐요. 이게 이제 12월 달에 봉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그리면 그 다음 저항선 여기까지 오죠? 그죠? 지지선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요. 시가까지. 그러면 여기가 매수고 여기가 매도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매수해서 여기 갔을 때 매도를 할 건지 홀딩을 할 건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야. 요 P 지점을 고가라고 했을 때 고가를 넘을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가를 넘으면 요 다음 달에는 고가는 0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들려.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그럼 뭐예요? 이제 고가가 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고가가 오를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가가 오르면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내릴 수 있는 게 3번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만 피하면 10달 오를 수 있어. 오케이? 저 빨간 점으로 생긴 봉이 잠깐만요. 이게 12월이니까 1월, 2월, 3, 4월, 5, 6, 7월. 그러니까 2월하고 4월하고 7월만 고투를 안 내리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럼 고점이 올라간다는 무슨 얘기예요?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상승한다는 거예요. 전봉의 고점을 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데요. 지금까지 그런 봉이 어디 있어요? 제대로 고점 넘는 봉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갈 준비를 다 해놨어요. 고가는. 고가는 올라갈 준비를 다 해놨다고 저가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양봉이 딱 나서 아랫꼬리, 윗꼬리가 없어. 그러면 딱 감이 오는 거죠. 아, 이건 조정할 때 사야겠다. 왜? 다음 봉에 고점 넘으면 날아갈 거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고점을 깰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양봉이 필요한 거죠. 고점 깨기 쉬운 양봉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다음 봉에서 딱 봤을 때 야 이거 고점 넘기 진짜 쉽겠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저점만 방어하면 되죠. 단순한 논리라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시가 지키면 이 고가 넘을 수 있을 거예요? 못 넘어. 저가는요. 쉽게 깨져.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깨지고 고가 넣기 힘든 봉에는 투자 안 해요. 이걸 미쳤다고 투자해요. 이런 봉에. 이건 확률이 90% 하락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봉을 기다리겠다고요. 이렇게 그려달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걸 찾아서 내가 매수해서 먹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달라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한번 배팅해 보겠다고요. 근데 안 그려. 월봉에서 이런 짓을 안 해요. 그럼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자, 더 간단하게 보자고요. 보세요. 자, 이게 8월이에요. 이거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 동안. 5개월 동안 양봉이 있어요? 5개월 동안 양봉이 있나요? 여러분들 눈에 8월달 이후에 양봉이 보이세요? 안 보이죠? 8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양봉이 없잖아요. 있어요? 없죠. 매우 단순한 거예요. 양봉이 없어요.
오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번도 월봉은 이걸 상승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 회로를 계속 돌린 거야. 계속 봉은 망가져가고 있는데, 예, 본인만 행복 회로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냥 봉을 보세요. 매우 단순하잖아요. 왜 이걸 안 해요? 하시면 되는데. 여기 9번에 10번 10번의 고가가 이게 10월 달인데요. 이게 10월 15일 날 찍은 거예요. 그죠? 테더 사태로 주가가 이 위에까지 찍었어요. 그때 찍었을 때 사람들 반응 기억하세요? 우와, 결과는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상을 쫓지 말라고요. 결과를 확인하시면 돼요. 항상 결과를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봉이, 봉 하나가 딱 끝났을 때 이 봉이 주는 의미만 알면 돼. 그죠? 쉽잖아요. 왜? 나는 모르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죠. 끝났을 때만 판단하는 거예요. 봉이 하나 딱 끝나면 얘는 좋아, 나빠. 그죠? 봉이 하나 끝날 때마다 판단하면 돼요. 왜 그 쉬운 걸 안 하시냐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이 봉 저점 깨지면 손절. 예, 저점 안 깨지면 홀딩. 저점에 최대한 가까워질 때 매수. 지금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저라면 절대 안 살 겁니다. 볼 게 있을까요? 월봉이 무너졌는데 뭘 봐요? 주봉? 일봉? 봐서 뭐예요? 봐서 뭐 하냐고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일봉에서 양봉 난다고 달라져요? 그건 외바닥이죠. 일봉에서 바닥을 찍은 건 외바닥이에요. 외바닥. 외바닥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일봉에만 바닥이 찍혔기 때문에 그래요. 일봉에 바닥을 찍는 순간은 주봉도 음봉이고 월봉도 음봉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일봉에 위로 확 들어가지고 주봉 양봉 만들고 월봉 양봉 만들고 밑으로 내려오면 쌍바닥이 돼요. 쌍바닥은 힘이 진짜 세요. 왜냐하면 주봉이나 월봉상에 양봉이 뜨거든요. 그러면 저항을 들고 지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큰 봉상에 지지가 생기는 게 거래하실 때 정말 좋은 거예요. 안 떨어져. 여러분들이 진짜로 찾아야 될 건 오르는 힘이 아니라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강력한 지지대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서 사시면 생각보다 편안해요. 물론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잃는 폭도 작거니와 돈을 잃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요. 지금은 볼 거 없어요. 여기서 이더리움을 본들, 리플을 본들, 예, 비트코인 캐시를 본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무너졌어요.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달은 사실은 시황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양봉 나는지 확인하세요가 끝이에요. 무리하게 끼어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판에 지금. 그러니까 물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물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손절을 하시든 홀딩을 하시든 그건 본인의 자유지만 갖고 있는 현금마저 여기다 쏟아붓고 예, 추가적으로 멘붕에 빠지시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예, 이야기입니다. 다른 건 안 볼게요. 뭐 봐봐야 매수할 것도 없으니까요. 예, 그러면 가상화폐 쪽은 이대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